시면 네.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충성. 네, 오늘 안녕하세요. 저 무활원의 힐링 멘토를 맡고 있는 장재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네. 저번 주에 못 뵈서 아쉬웠고, 재민 코치님이 좀 제 수업도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또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또 너무 길게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짧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렇게 카메라를 켜주실 수 있으시는 분들은 좀 켜주시고, 지금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따가 본인 차례에 이렇게 또 열어주셔도 되니까 이렇게 그것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질문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좀 제가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제가 맡고 있는 시간이 힐링 하는 그런 시간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통의 시간이라고도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는 유일한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많이 좀 즐겁고, 뭔가 제가 오히려 힐링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또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좀 오늘 그래도 제가 준비한 걸 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준비를 했고, 어, 메인 주제는 이제 소통의 시간인데, 어, 보통 이제 저도 그랬고, 그 소통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 스스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제 주변 이제 러닝 하면서 만나시는 분들, 뭐 회사에서 등등 뭐 이렇게 여러 곳에 가면 이제 사람들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나를 어필하고, 혹은 그 자리에서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고, 또 때로는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피드백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또한 준비하면서 재밌는 부분도 있고 해서 찾아봤는데, 소통이 안 오면은 고통이 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소통이 좀 어려운 상황이 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누구를 만나고 혹은 뭐 소개팅을 나가고 했을 때 어떻게 먼저 얘기를 꺼낼까, 아니면 기다리다가 질문이 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서 소통이 안 오면 그 다음엔 이제 고통이 온다. 소통이 안 되면.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쉽지만 또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음, 또 요즘에 이제 뭐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돈이 있어도 이렇게 그런 소통적인 부분에서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돈이 없으면 더 힘들죠. 저처럼 이렇게 많이 힘든데, 또 지금 시기적으로 또 많이 힘든 시기라서 뭐 경제적으로나 이런 이렇게 주변 관계에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힘든 시간들이 또 찾아왔다가 해결됐다가 또 찾아왔다가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들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저 또한 그렇고. 그래서 음, 어떻게 하면 이런 소통을 잘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잘 찾아봤는데, 사실 소통의 키워드를 찾아보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소통을 잘 하는 거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부분 뭐 강연을 나오시는 그런 교수님이라던가 그런 강사분들을 보면 말씀들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은 정말 전문적인 그런 대화 스킬이라던가 그런 지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평소에 어떻게 하면은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약간 간단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 소통의 키워드는 말을 잘하는 것과는 좀 무관하다고 해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래서 이게 대체로 인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의 지금 카메라도 다들 열어주셨는데, 이렇게 인상, 그 사람 봤을 때 첫 인상이라고도 하잖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그래서 첫 인상이 좋으면 뭐 50%는 이제 뭐 먹고 들어간다. 뭐 이런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소통의 그런 주제를 놓고 봤을 때 그 인상이 대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연예인도 그렇고 이상형이라는 것도 다 첫 인상에서 오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그런 뭐 이렇게 만남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인상을 먼저 좋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바로 좀, 뭐랄까, 좀 편안한 마음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이, 이렇게 웃는 상이라던가, 좀 편안한 인상을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그래서, 음, 이런 인상도 그런 기분이나 감정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그게 그대로 나의 얼굴 인상을 통해서 비춰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셔서 잘 이제 드러나지 않는 좀 시기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인상이 대부분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서 인상이 안 좋으신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흔한 말로 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상이 안 좋으면 진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좀 그 인상 한 번씩 거울 한 번씩 보시고 아침에 이렇게 좀 한 번씩 웃어 보시고 하는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이제 거울을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좀 인상을 좋게 좋게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좀 아침에 그런 좋은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생각을 한 두 가지씩 해요. 예전에 한번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 오늘 하루는 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좀 배우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임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이렇게 아침을 좀 시작을 하면은 그날 나가서 뭐 출근길, 뭐 회사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퇴근길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은 좀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도 아, 저런 상황이라서 저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뭐 인상이 꾸겨지거나 이런 것들도 아침에 좀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나오면 그 사람의 그런 상황도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안 좋은 상황이지만 나에게는 좀 배움의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나의 인상이 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그런 뭐 아침을 시작할 때 좋은 마음가짐 혹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마음가짐들, 좋은 마음가짐들 하나씩 이렇게 갖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그런 마음이, 좋은 생각이 나의 좋은 인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아람 프로젝트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좀 좋은 인상을 가진 그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좀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런 인상에 관해서 소통은 곧 인상이다라는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동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어, 이 소통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동심을 잃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동심을 잃으면 좀 이렇게 뭐랄까, 음, 계절의 변화를 좀 잘 느끼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고, 질문이 한 분 한 분씩 갈 건데 그 사이사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동심을 잃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간단하게 저
생각했을 때 좀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질문 드리자면, 동심을 잃으신 분들은 그 계절의 변화에 있어서 덥다와 춥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만 좀 정의를 내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름이 되면 덥다, 겨울이 되면 춥다.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가을이 오면 아우 추워지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계절의 변화에 좀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좀 제가 어, 앞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한 분 한 분 좀 이렇게 이야기를 던져 드릴 텐데, 일단 상엽 씨부터 먼저 가능하면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해서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다 같은 질문이고, 어, 평소에 뭐 지내면서 어, 집에 혹시 키우시거나 하는 동물이나 밖에서 이제 만나는 그런 귀여운 동물들을 만났을 때 좀 어떤 관심을 보였는가, 관심 보인 적 빈도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 마이크 한 분씩 열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진상현 씨부터. 가장 최근에 이제 뭐 길 가다가 만난 동물도 좋고, 혹은 어디 가셔서 동물을 만나본 적이 있거나, 집에서 키우시는 동물도 좋고, 마주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어, 정말 자유롭게 말하자면은 네, 좀 흐름을 깰 수 있는데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동물을 키우지 않고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 제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살았는데, 네, 네, 혼자 삶에 있어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거는 뭔가 약간 학대하는 것 같고, 예, 잘 케어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제 몸 하나 일단 케어를 못 하는데, 예, 어떤 사람이 아닌 뭐 더 많은 손이 가는 그런 생명체를 키운다는 게 저한테는 좀 과분한 것 같아가지고 별로 관심을 안 가지다 보니까 뭐 또 러닝을 할 때나 아니면은 뭐 돌아다닐 때 아, 요즘 강아지나 뭐 산책 시키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첫 타부터 약간 흐름을 깨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한데 제 마인드는 그래요. 그래서 뭔가 동물을 키울 생각도 없고 뭐 그만큼 좀 더 동물에 쏟을 관심을 차라리 다른 사람들한테 쏟고 더 만나고 그냥 소통을 하는 게 예, 소통이라는 게 약간 동물이랑 하면은 약간 원웨이잖아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제 생각은. 그래서 저는 동물보다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아,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피드백을 좀 드릴게요. 짧게. 어찌됐든, 그,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는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어떻게 잘 관계를 이어갈까에 대한, 관계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그만큼 많이 받는데, 사실 그런 동심에 대해서 지금 뭔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그런 계절에 대해서 뭐 봄이 오면은 아, 꽃이 너무 예쁘다. 뭐 이제 겨울이 오면 눈이 오네. 너무 예쁘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그런 기본적으로 동심을 갖고 있었던 때의 그런 자세였던 것 같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예쁜 것을 보면 예쁘다 하고, 뭐 신기한 걸 보면,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인데, 사실 요즘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뭐 군대 가면 눈이 오면 눈 치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제 동심을 점점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바쁘게 지내다 보면 사무실에서만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이게 눈이 오면 뭐 차가 뭐 막히고 길이 막혀서 싫고, 근데 사실 이게 동심을 어느 정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직관적으로 그런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봄이 오면 예쁜 꽃들에 반응을 하고, 겨울이 오면 눈 내리는 거에 그렇게 반응을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동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상엽 씨가 이렇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갖고 있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런 자연과의 그런 소통이라던가 우리의 동심이 점점 잃어가는 거에서는 이제 무뎌지는 거죠. 무심해지고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동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소통에 관해서 좀 이렇게 잘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 동심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지금 뭐 상엽 씨 한 분한테만 이제 질문 드렸는데, 사실상 그런 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던가 그 동물들과의 그런 관계들 보면 귀엽고 뭐 이렇게 예쁜 강아지들 보고 뭐 이렇게 고양이 좋아하시고 이러신 분들 보면 그런 동물이나 자연과 이렇게 소통을 잘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소통 키워드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그런 자가 치유나 그런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상엽 씨처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에 이렇게 좀 지쳐 있고 이런 분들이 사실 대다수라서 오늘 이런 시간 좀 갖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앞으로는 좀 뭐 계절의 변화라던가 동물들을 봤을 때 억지로 뭔가 이런 피드백을 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내가 좀 그동안 동심을 좀 잃고 살았구나. 좀 동심을 잃어버렸구나라는 걸 조금은 생각하고 가끔은 한 번씩 좀 계절의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혹은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고 바다를 찾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회사 생활에 이제 지쳐 있고 할 때 회복을 한다 그러면 제주도 여행 가고 뭐 부산 여행 가고 뭐 동해 여행 가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그런 동심의 그런 마음들을 다시 끄집어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소린 거거든요. 제 생각이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쪽에 자연에서 에너지를 다시 되찾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다시 동심을 되찾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영호 씨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최근이나 뭐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시는 것도 좋고 없으시면 최근에 만난 동물들과 뭐 소통했는지에 대해서 어, 없으시면 없으셨다 얘기해도 좋고 방금 그다음에 얘기했던 토대로 네, 저도 그 이제 앞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물을 제가 안 키워요. 그렇죠 네, 대부분 안 키우고 저도 이제 바깥 좀 이제 아웃도어 라이프를 많이 즐기다 보니까 어 저는 그래요. 그 제 행복을 찾자고 이제 그 생명체를 좀 혹사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누구나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동물도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자고 그 생명체를 외롭게 놔두는 게 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안 키워요. 음, 뭐, 만약에 제가 이제 집순이라면은 키우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다른 개를 보면서도 좀 생각해요. 아, 저 키우시는 분들은 아, 진짜 대단하구나. 저렇게까지 케어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튼 앞에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네, 느낍니다. 네 동감합니다. 그러면 뭐 그건 저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 그래서 이제 저도 혼자 지내다 보니까 제가 없는 시간에 그런 집 안에서 반려동물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행복인가 즐거움인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안 키우고 있는데 네. 핵심 포인트는 키우냐 안 키우냐보다는 최근에 만난 동물들한테 아,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아니면 뭐 반응 안 보이셨다면 안 보이셨다고 얘기해 주셔도 되고 네. 최근에 동물을 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아, 너무 좀 그 로드킬 당한 그런 것들 어, 있잖아요. 아, 그런 것들 네네네. 보니까 좀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냥 그런 거만 봐서. 그렇죠. 아무래도 좀 여행 자주 다니다 보면 저도 봐요. 많이 보고. 일단은 영호 씨, 예, 얘기 잘 들었고요. 대부분 죄송합니다. 사실 이제, 예, 아닙니다. 너무 그 피드백은 그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영호 씨 그 생각도 맞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안 키우는 거고, 너무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저는, 예전에 많이 키웠었는데, 이게 또 죽는 모습을 보고,
또 제가 없는 시간에 이제 동물들이 어떻게 보내는지 그런 거를 이제 그 강영욱 이제 그 좀 이렇게 조련사 그 강아지 좋아하시는 그 프로님 보면서 안 되겠다. 좀 나를 위해서 이제 그런 반려동물들한테 좀 뭔가 스트레스를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안 키우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뭐 좀 가볍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이게 집에 꼭 키워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밖에서 만난 그 동물들한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에 대한 포인트니까 그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현지 씨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만난 동물들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래서 한참 이제 지나가는 동물들 보면은, 이렇게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타인의 그런 반려동물이지만, 몇 살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을 지금 좋아하는지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만난 동물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상 깊은. 저는 며칠 전에 친구네 집에 가서 음, 친구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네네. 강아지랑 열심히 산책도 해주고 네. 놀아주고 왔어요. 털을 밀어가지고 애가 몸이 가벼워졌는지 체력이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산책을 2시간. 아, 그러셨구나. 친구분이 또 강아지를 키우셔서, 그럼 현지 씨도 강아지를 좋아하시긴 하세요? 네, 싫어하지는 않는, 저는 지금 키우고 있지는 않고, 음, 귀여운 강아지들 보면 좋아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아마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도 뭐, 고양이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하고, 이렇게 동물도 좋아하는데, 사실 최근에는 좀 그런 걸 좀 살짝 잊고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나가는 그런 요즘에 보면은 큰 반려견들 키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리트리버라던가 도베르만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되게 좀 예전보다는 그렇게 좀 뭔가 그런 반려동물에 대해서 범위가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 작은 동물들만 막 집에서 키우고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큰 동물들 좀 막 이렇게 좀 키우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쨌든 그런 동물들에 관한 그런 시선, 내가 그 동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거고 사실 그게 동심이랑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진돗개에 물린 적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키우는 진돗개한테 물렸어요. 근데 물리면 아프잖아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저를 물었다고 그 진돗개를 이제 때리는데 때리지 말라고 제가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지금 여기 물려갖고 피가 나고 있는데도 그 진돗개가 이제 때리고 있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아픈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좀 어떤 마음일까? 예전과 어렸을 때와 지금의 그런 동물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라던가 마음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씨도 이렇게 마이크 한번 열어주시면 최근에 만난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하늘씨 그 스터디 카페여가지고 아, 이제 아, 마이크는 그래요? 어려우시고 채팅으로 아, 말씀해 주신다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채팅으로 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심을 이루셨다고요? 아, 잠깐만. 와우. 하늘 씨. 와우. 잠깐만. 제가 좀 이거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힐링 정도면 A 플러스 멘토인데, 드립니다. 4.5, 4.5. 힐링 멘토인데 이런 거라도 해야지. 네. 동물은 키우지 않고 있고, 동물 키울 자신도 없고, 마찬가지 저도 그렇고요. 선호하고 있지도 않아서, 물고기를 키우시고 있다고, 이름은 알파네요. 물고기 이름이. 물고기 이름이 붙여진 건 전 또 신선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안 키워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헤엄치는 게 귀엽고, 반응을 하면 치유도 받고 힐링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물고기를 통해서. 안 좋다고도 하는데, 과도한 반응 보이면, 주인분은 물어보는 사람 한둘이 아닐 것 같아서, 맞아요.
좀 그래서 이제 산책을 이제 나왔을 때 강아지 산책시키러 나왔을 때 좀 과하게 과도하게 좀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 보면 좀 불편해 하시는 그런 주인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그런 동물들과의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일단은 하늘 씨는 물고기와 이제 소통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꼭 뭐 동물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네네. 어류죠, 어류. 예. 이렇게 또 다양한 생명들과 이게 소통을 한다라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서 자연도 그렇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또 키우시고 계시군요. 새로운 정보를 또 이렇게 입수를 했네요. 감사합니다. 피드백 뭐 사실 드릴 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잘 소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 회사에 분에도 이제 물고기를 키우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최근 들어 저도 경험한 건데, 물고기를 이제 종류를 다양하게 키우면서 그런 거에 또 재미를 느끼시는, 또 힐링 되시고, 뭔가 회복도 받고, 소통도 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봐서, 저는 또 물고기 예전에 키워본 지 잠깐 있는데, 거북이도 뭐 어렸을 때 저희 한 번씩 키워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세대 때는 또, 어, 키운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집에. 거북이도 키우고, 뭐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 뭐 곤충 채집한다고 그런 메뚜기나 여치 이런 것도 채집해놓고 키운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병아리 그 학교 앞에서 은근슬쩍 병아리 사다가 병아리 집에서 빨간색으로 예, 염색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두 마리까지 닭으로 키워봤거든요. 물론 제가 키운 건 아닌데 저희 가족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근데 잘 죽어서 좀 그런 이 친구들을 떠나 보낼 때 좀 가슴 아픈 그런 기억이 있어서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저기, 영민 씨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영민 씨, 최근에 만난 동물들. 지금 영민 씨 되게 동물 같네요. 저기, 라마 같이 지금 헤어스타일도 해주셔가지고. 카메라, 영민 근데, 씨, 근데 제가 라마 그거, 영민 씨 카메라 열어주세요. 제가 근데 그거를, 네. 제 멋있는 척 하지 친구들, 마시고요. 네. 네? 아니, 아니, 아, 제, 말씀. 제 친구들이 저보고 라마 같다고, 네, 지금 막 헤어스타일도 동물원, 약간, 네, 아무튼, 저는 올림픽 공원에서 네. 아주 뛰러 토끼. 가는데, 아니, 토끼는 요즘 없어요. 아, 그래요? 학교 다닐 때 토끼 많았는데? 요즘엔 추워서 그런지, 아무튼, 그 동물들을 막 이렇게 데리고 산책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뛰면서 걔네들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친구들이 만약에 저를 2초 이상 쳐다보면 저도 뛰다가 잠깐 네. 멈춰가지고 걔네들이 쳐다보긴 해요. 어, 근데 그렇게 아이 컨택 당할 때 약간 그 뭘 연예인 쳐다보냐 보듯이, 그러는 거 아니죠, 서가지고? 약간 그런, 동족의 그런 느낌을 아, 받아서 있지 않을까. 이 왕년에 껌 좀 씹으셨던 뭘 쳐다봐? 하고서 이쁜 말로 해서 뭘 아, 쳐다봐지 뭔 말인지 아시죠? 농담입니다. 근데 그렇게 뛰다가도 걔네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뭐 그 견주나 뭐 이렇게 제가 말을 걸어본 적은 없지만은 또 기회가 되면은 그 친구들이랑 같이 뛰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막 가다가도. 음, 알겠습니다. 잘 그래서 들었습니다. 저는 동물은 안 키우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같이 산책 뭐 이렇게 뭐 친구들이 이렇게 키우는 강아지를 같이 이렇게 산책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가끔 종종 하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씨도 되게 좀, 제가 아는 영민 씨도 이렇게 되게 밝으신 분이라서 한번 또 만나서 같이 뛰고 해보면은 되게 선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사실 그 요즘에 이제 러닝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또 이렇게 등산하시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등산을 좋아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채팅방에 뭐 이렇게 간략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얘기 남겨주셨으면 좀 좋겠고 대부분 좀 자연에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좀 20대 때는 그런 사람 많은 곳, 보통 우리 많은 곳이라 하면 뭐 클럽이나 이런 젊음의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장소에 열망했다면 요즘에는 좀 자연에 좀 가깝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러닝도 그렇고, 등산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자연을 보고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서 예전엔 좀 뭐 인스턴트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좋아했다면 요즘엔 또 그런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또 트렌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맛집을 다니다 보면 정말 이게 자연에서 온 맛 그런 것들을 좀 찾게 되고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음, 궁금하기도 해서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일단은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소통 키워드로 해서 인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상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소통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인상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방금 전에 이제 동심을 잘 갖고 계신 분들과 동심을 잃어버리신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잘 이제 피드백 해주시고 소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제 뭐 마무리 시간으로 가져가 보면은 저도 이제 이거를 찾아보면서 좀 놀랐는데 하루 평균, 대한민국 하루 평균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만 평균 하루 평균 한 10분 정도가 한강 다리 위에서 자살을 하는 그런 평균치가 나왔대요. 작년 올해부터 해가지고 어, 최근까지 하루 평균 10명의 사람들이 한강 다리에서 자살을 시도한다라고 합니다. 예, 충격적인데 이게 적다면 적고 저는 되게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하루 평균은 한 40명 이상이 자살을 시도를 한대요. 하루 평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하루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분들의 마음을 감히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좀 이런 부분들이 어, 자기 스스로 뭔가 자기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좀 여러분들은 하루의 끝에서 어떻게 좀 뭔가 회복을 하고 휴식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힘들 때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좀 다 물어볼 수는 없었고 그냥 한 가지 정도 지금 포인트를 둬서 동물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뒀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공유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의 끝에서 보통 저랑 대부분 비슷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러닝을 가볍게 좀 하고 이렇게 오면 좀 피곤한 상태에서도 개운해지는 그런 경험은 다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는 뭐 이렇게 가볍게 뭐 맥주 한 캔이라던가 뭐 요즘에는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간편하게 좀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즐기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뭐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인데 이런 좀 드문 시간들을 통해서 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자연과 동물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인상을 갖고 계시면 주변으로 또 좋은 이야기들, 피드백도 받고 요즘 좋은 일 있냐 뭐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럼 좋은 얘기를 들으면 또 기분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좋은 인상을 가진 오아런 그런 멤버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이 좀 하루 평균에 뭐 한강에서만 10명, 대한민국에서만 40명 정도 이렇게 자살 시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좀 내 주변에 이제 가족분들이라던가 친한 친구들한테 이제 뭔가 대화를 하면서 좀 문제가 있거나 가끔 이 친구가 사실 우리가 힘든 일 있으면은 뭐 힘들다라는 얘기를 정말 가까운 친구들 아니면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가까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힘들다라는 어떤 얘기를 툭 던져내었을 때 우리가 피드백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힘들다라는 그런 소식을 받았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가끔. 뭐 어떤 일 때문에 힘들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물어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렸었던 적이 많거든요. 그건 너가 잘못한 거야. 객관적으로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아.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줬던 기억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한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힘들다라는 얘기를 어렵게 끌어내고 감정적인 부분을 지금 드러낸 건데 그 상태에서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개입이 돼버리면 이거는 되려 이게 회복이 아니라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그건 난 내 생각대로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왜 잘못됐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라던가 그런 거는 불안한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객관적인 그런 피드백을 좋게 좋은 영향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또한 마찬가지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힘든 순간에 어떤 힘든 것들을 꺼내놨을 때 누군가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준다고 하면은 그거를 정말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좋게 판단하고 이렇게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힘들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지금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금 다 지금 마이너스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나의 견해라 생각보다는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고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 혹은 재밌는 얘기를 한마디 해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 치유가 될 수 있고 힐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곧 또 나중엔 나에게도 그런 피드백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맞는 말만 한다기보다는 어, 이렇게 따뜻한 말, 재밌는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고 좀 우리 삶에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유명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재석 개그맨 유재석 씨도 했었던 말인데, 어, 어떤 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해준다라는 생각보다는, 어, 재밌는 말을 해주려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재석 씨는. 그래서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옳은 말 정말 맞는 말 많지만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힘들 때 이제 그런 얘기들보다는 재밌는 말 한마디라던가 그냥 공감해주는 말 한마디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짧게 그냥 공감해주고 재밌는 얘기해주고 이런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얘기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통까지 이제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자기 생각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몸은 이미 다들 건강하실 것 같아요. 운동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 챙김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다뤄봤는데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감사드리고 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성 멘토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해단식 하고 그리고 저희 최종 미션 인증 횟수 다 집계해서 순위 발표식 가질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현지 씨가 지금 올 출석 개근이신데 그쵸? 네, 맞습니다. 지금 랭킹 1위 달리고 계십니다. 자, 다음 주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릴 시간 네, 잠깐 가지고 그리고 리워드 발표하고 순위 발표하고 차주에 매달 배송 및 플러스 순위별 추가 리워드까지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늘 멘토님의 하버드 스텝 운동 비롯해서 꾸준히 근력 운동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가 리워드
네, 기능성 샴푸 나가는 거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은 아까 동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작년 겨울에 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막내 이제 저랑 5살 차이 나서 25살인데 눈 오니까 뭘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눈오리를 사가지고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요걸로 이제 31살이랑 25살짜리 둘이서 이 눈오리를 이제 집 앞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네. 요렇게 사소한 건데 눈 오니까 눈오리 만들자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저는 철도 덜 들기도 했고, 뭐 어떻게 좀 좋은 말로 하면은 재승 멘토님 말씀대로 동심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요렇게 가끔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조금 더 오늘 하늘 예쁘네, 뭐 하늘 구름 뭐 오뚜기 닮았다, 요렇게 모양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잠깐은 우리 공부도 그렇고 뭐 업무도 그렇고 너무나 거기에 파묻혀 사는데 잠깐만큼 이렇게 나와서 힐링하고 또 따뜻한 마음 잠깐이라도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상엽 씨 그 승진 시험 잘 보셨나요? 승진 시험? 웃으시는 거 보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하늘 씨 그 목요일 날에 몸안프 오실 때 먼저 연락 주시면은 45분쯤 이제 교수님 말씀 주셔가지고 살짝 지각한다고 개인 말씀 주셨는데 그때 저한테 미리 연락 주시면은 저한테 짐 먼저 맡기고 그렇게 최대한 동선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녀 씨도 목요일 날 몸 아픈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좀 밤 되세요. 오밤. 눈오리 감성, 눈오리 감성. 네.